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3분입니다. 만으로 10살 이상 그리고 14살 미만의 범죄자는 소년법에 따라서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중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은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보호처분 정도의 처벌만 받게 되는데 해마다 이 소년 관련 범죄와 촉법소년 발생이 증가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파일에서는 촉법소년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강원도에서는 이 촉법소년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강원도의 통계를 살펴보기 전에 촉법소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연령으로는 10세에서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성된 보호처분만 받게 되고 네. 소위 저희가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촉법소년들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난해에만 2만 289건의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지난해에만 437건, 그리고 최근 3년간 합계를 내보면 1149건의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때문에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범죄 건수도 증가하지만 촉법소년 범죄를 보면 뭐 강력 범죄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질적으로 좀 악화되는 문제가 더 좀 크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합니까? 네, 과거 이제 촉법소년의 범죄는 폭력과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었습니다. 예. 지금도 폭력은 전체 2만 건 가운데 약 10,000건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문제는 강도라든지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소위 강력범죄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컨대 지난해에만 약 760건의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이 촉법소년에 의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은 하루에 약 2건 정도의 성폭력 범죄가 촉법소년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질적인 악화의 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예, 이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연령 하향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14세 미만의 관점이 너무 높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12세나 13세로 하향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일반적인 범죄도 그렇고 촉법소년의 범죄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불황이라든지 또는 양극화 이런 것들이 촉법소년의 범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학교 환경적인 요인도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담당해야 될 학교가 지나치게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장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가정적인 요인인데요. 부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올바른 훈육과 교육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해체 이런 부분들도 이 촉법소년의 범죄를 부추기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참 바꿔나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 미성년자 제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10살, 그리고 캐나다는 12살, 그리고 프랑스는 13살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14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7세에서 14세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엔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권고 기준이 14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제적인 기준을 크게 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높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크게 그 어떤 나이에 관련된 부분은 뭐 국제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준 연령을 좀 낮추고 처분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이제 범죄를 연구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범죄가 바로 딥페이크 범죄거든요. 예. 근데 딥페이크 범죄 전체 가해자의 73%가 10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10대 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가 대단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촉법소년들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낙인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력범죄자 그리고 생애적 범죄자라고 해서요. 인생 전체에 걸쳐서 교정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통점이 비교적 어린 시절에 범죄 경력이 형성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어린 시절의 범죄 경력은 사회적인 차별, 사회적인 냉대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학교 밖 소년으로 전락을 하거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네. 연령 하향화, 그와 동시에 낙인에 관한 문제도 동시에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반성하면 돌아오는 길은 좀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라시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소년 범죄의 재범률의 문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년들은 잘만 교화 개선하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소년들의 재범률은 무려 33% 이상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대로 된 교화 개선 정책이 필요한데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 분류심사원, 소년원, 소년교도소와 같은 전문적 교정시설이 극히 부족합니다. 소년원은 전국에 10곳밖에 없고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단 한 곳입니다. 또 관련되는 교정공무원이나 보호관찰공무원의 수도 극히 부족하고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처우 프로그램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연령 하향화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낙인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교화 개선적인 정책의 개선도 동시에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교정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또 뭐 우리 주변에 뭐 미디어나 사회적인 영향으로 촉법 소년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매스미디어와 범죄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매스미디어 다양한 매체들에서 폭력을 미화하거나 또는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또는 왜곡적인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매스미디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가 촉법소년의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가정적인 요인이나 학교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연령의 하향화 논의가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회 시스템도 분명히 뭐 개선시켜야 되지만 가정에서의 노력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요인이 바로 가정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네.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가장 먼저 대면하게 되는 게 부모이고 가족이거든요.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상적인 훈육,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는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인격이 형성되면 이 소년은 생애 전체에 걸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녀를 감싸거나 네. 아니면 소위 뭐 재력을 활용해서 아주 고위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그런 범죄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는 소위 사법적 꼼수 역시도 자녀의 범죄 행위를 중단하는 데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